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식은 계속 상승 랠리를 반복하고 있고 금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지금 안 오르는가? 둘째, 왜 2026년 폭발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포기하시면 올해 땅을 치고 후회할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을 해석하는 프레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 자산 프레임에 씌여 주식처럼 유동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 둘째, 디지털 골드, 즉 ETF를 통한 금과 안전자산. 핵심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둘 중 하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 같은 경우엔 불확실성 그 자체를 먹는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반대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엔 기업의 이익과 자사주 매입, 성장 내러티브 통한 성장력이 메리트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항상 유동성과 내러티브가 동시에 맞물릴 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동성 혼자로는 부족하고 내러티브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둘이 동시에 맞아야 폭발한다는 건데 지금은 유동성의 형태가 변질되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M2의 상황과 폭발적인 증가 현상,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 수준은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장이 아니라 특정 자산만 먼저 반응하는 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금의 특성상 불확실성 자체를 먹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이 먼저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거대한 자금이 이동할 때 강하게 상승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구간이 아니라 해소될 준비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느린 겁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 당연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기 레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핵심은 위험이 아니라 속도라는 겁니다. 레포 시장이 뭐냐면 돈을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결정하는 시장을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 생겨버리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되면서 거래량이 흐르지 않는, 즉 상방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 속도에 민감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은 순간 수급으로 인한 폭발이 아니라 자금의 위험 자산이 이동 흐름에 확신이 생길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연준의 QT 발표 종료 후에도 기술적인 성격 강조나 시장의 단기 자금 안정성 확인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트코인의 상단벽은 무거워질 겁니다. 온체인 지표만 보면 장기 수요는 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몇 가지의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던 새로운 고래의 등장이나 변경이 첫 번째 가설이 되겠으며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코인의 유출과 매도 압력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감소하면서 즉시 체결 물량도 감소하는 대비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매도 또한 줄고 있지만 매수도 폭발적으로 붙기 어려운 장이라는 걸 우리는 두 번째 가설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수요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당장 급등할 수 없거나 비트코인의 물량이 조용히 흡수되고 있는 세력들의 손바뀜입니다. 지금 당장의 폭발적인 상승은 없지만 바닥의 질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선 재미없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구조 측면에선 더 건강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비트코인의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ETF의 자금이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증권 계좌로서 접근하는 자산, 즉 포장된 기관 자금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 항상 펀드들은 결산을 내리고 거기에 더불어 리밸런싱을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회계와 산업 규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TF가 빠지는 동안 세력들은 기업 재무부 매집을 신행하면서 그 거대한 물량들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물량 유출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기관 이탈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ETF의 물량 유출은 기관 이탈이 아닌 간접적인 투자로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매물의 질이 바뀐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2026년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정책이 승인되거나 변경이 되면 바로 가격으로서 반응이 올라왔었지만
지금은 승인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예산, 감독 체계, 민감 참여에 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 정비 중 방향성은 확정되었지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직 미완성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책들이 삼용화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라는 거죠. AI의 다음 성장 내러티브가 필요한 시점이고, 규제가 깔린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와 기관이 활용할 좋은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매수냐 매도냐 고민하고 있는 것보단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화가 찾아왔는지, 또 찾아왔다면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는지, ETF 유출 종료를 유의하며 유입에 주목할 게 아니라 유출의 종료가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파생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자금의 유입 신호는 어떤 것인지, 이 세 조건 동시에 맞물릴 때 매수 버튼 누르는 겁니다. 지금은 설명 가능한 자산만 남겨두는 게 건강한 포트폴리오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은 회의적이지만 내면은 갈수록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관리 중에 있고 단기 자금 시장의 속도도 조절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비추는 온체인 지표는 좋은 수요 조용히 흡수 중에 있다 표현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다음 추진 방식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건 방향성과 삼용화가 되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